지수는 계속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속상하시죠. 네, 포트폴리오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 안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주 차장님이 주목하고 계신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은 역시나 반도체인가요? 반도체 가지고 오셨고 회피는 자동차. 사실 지난주부터 반도체 소부장단을 봐야 된다라고 차장님께서 줄곧 언급을 해주셨고 실제로 굉장히 잘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지난 한 주간 좀 털어내면서 확실한 좀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이제 장 시작하면서 시세가 좀 났다가 살짝 밀렸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좀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 시세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잘 나고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기술적 지표로 보더라도 좀 과열 국면에 살짝 들어오긴 했습니다. 좀 한 80 RSI 기준으로 82 정도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살짝 쉬어갈 수는 있으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AI 캐펙스 관련된 이 투자 사이클이 워낙에 강력한 것을 이제 오라클 이후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9월 이제 23일 날은 마이크론 실적이 좀 나오고 이전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돼서 코멘트들이 좀 나오죠. 아무래도 시장 관련된 이슈들도 반도체 투심에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가의 상승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집중 섹터 가지고 오셨고요. 자, 반대로 이렇게 시장은 오르는데 못 가는 두 섹터를 골라보자 하면 자동차랑 2차 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주가 또 한 번의 이 관세의 발목이 잡히면서 현대차, 기아 지금 미끄러지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단도 SL을 비롯해서 만도, 화신까지 일제히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자동차 업종? 네,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전체 섹터 중에서도 외부적인 변수가 굉장히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못 가요. 예, 네. 이제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특히 2차 전지와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구금 사태에도 함께 또 엮여 있었던 두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규모 구금 사태가 어떤 식으로 향후에 이제 전개되고 해결될지 지금 뭔가 좀 보완책이 나올지 비자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당국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현지에서의 이런 미국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의 이런 좀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었던 2차 전지와 자동차 이 양쪽 모두에 있어서는 분명한 악재였다라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북미 시장에서 일본 차와 중심적으로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6일부터 관세가 12.5%포인트 인하가 확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과의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유사한 세그먼트에 있는 하이브리드라든지 일본도 굉장히 잘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좀 우위를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디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 만약에 현대차가 이것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의 마진을 좀 줄여야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또 불리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터 데이나 북미에서 여러 가지 이런 로드쇼를 좀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관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이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는 좀 피하자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인베스터데이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 사태에 더불어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관세 불확실성이 자동차 업계 주가를 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로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 포트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단 말씀해 주셨고 사실 지난주에는 소부장보다는 이 기판 관련주 안에서 대덕전자를 제시해 주셨는데 대덕전자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리뷰해 주실까요?
네, 이제 지난 월요일 이후로 해서 한 주간으로 한 20% 정도 잘 주가가 좀 갔죠? 올랐던 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반도체 많이 오른 종목도 많이 있었죠. 네. 일단 뭐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는 사실 뭐 성장 동력이 그렇게 강한 섹터를 보진 않았어요. 그동안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 나왔던 이런 수급이나 아니면 매출 성장률만 보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이쪽 기판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고성능화 될수록 이제 MLB라든지 이런 적층을 해야 되는 네. 이런 기판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 또한 함께 지금 실제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매출단에 있어서부터 3분기, 4분기 갈수록 좀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덕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스페타시스 이러한 기판 관련된 종목들 모두 이러한 사이클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차장님께서 우주항공 섹터를 가지고 오셔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됐는데 봐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안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방산주로 엮이고 있는데 우주항공 쪽에서도 재료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흘러갔나요? 네, 이제 주간 네. 단위로 생각보다 좀 강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뭐 차선책으로 말씀드렸던 뭐 탑픽은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차선책으로 이제 하나그룹주의 이런 그룹사향 캡티브 수혜를 볼 수 있는 세트랙 아이를 네네. 말씀드렸었는데 세트랙 아이도 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상승률이 좀 괜찮게 나왔었고요. 뭐 지난주에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우주항공청 예산이 1.1조 원 수준 편성이 되면서 우주 관련돼서도 국가적인 좀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고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X의 한국형 GPS가 탑재된 뭐 위성이 또 발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성 관련돼서도 재료가 하나 있다는 점 이번 주에 또 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달에는 이제 누리호 발사가 4차 발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추력을 담당하고 있고요. 뭐 지난달에는 항우연 측으로부터 네. 기술 이전을 모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관련돼서 그동안에 이제 국가 중심으로 뭐 미국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죠. 이전까지 나사가 좀 이런 우주항공, 우주 관련돼서 R&D와 이런 개발을 좀 중심으로 가져왔다고 하면은 그동안 항우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중심으로 해왔던 사업이 에어로스페이스 쪽 이제 민간 중심으로 좀 재편될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뭐 탑픽은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차선책으로는 우주 관련된 이런 익스포저가 큰 기업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세트랙 아이 같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세트랙 아이 여전히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이번 주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떻게 들고 오셨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방산이 30%고요. 금융이 25%, 반도체도 30%, 우주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15% 비중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돼서 오늘 또 나온 뉴스죠.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주부터 금융주 좀 장 초반에 시세를 분출을 해줬었는데 금융주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뭐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도 이제 뭐 반도체 쪽들과 마찬가지로 네. 이제 급등에 대한 시세 차익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확대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이런 인프라를 좀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이런 증시 대기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현물 주식 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금융도 이제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뭐 은행, 보험 이런 쪽으로 좀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탑픽은 증권이 역시나 가장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래에셋 증권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증권 거래대금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실제로 이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또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9월 8일 날 보면은 그때 이제 증시 거래대금이 20조가 안 됐습니다. 19.5조였는데 지난 12일 날 보면 32조 원까지 거의 60% 정도로 네. 일간 거래대금이 크게 좀 뛰는 모습을 저희가 실제 숫자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증시에 있어서는 역시나 이제 이러한 증시 거래대금 상승이 브로커리지 수익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한 2, 3개월 정도 동안 IPO 시장이 좀 살짝 약했어요. 이제 좀
뭔가 우리가 대여 관심 가질 만한 IPO 종목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증시 거래 대금이 좀 살아나면서 하반기부터는 또 한번 IPO 증장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BK 쪽 부문과 이런 IB 부분의 수익과 함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 중심으로 네.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상승과 함께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는 점, 증권업종 전반에 대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증권과 금융 섹터 안에서 그러면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방금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탑픽으로 좀 증권.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 이제 베타로 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증권주 대비해서도 상승 탄력도가 좀 세게 움직이고 그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으로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기관 쪽에서의 수급도 꽤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전고점 거의 돌파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살짝 돌파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IPO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산하 VC가 굉장히 잘 영업을 영위하고 있죠. 이런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IPO 관련돼서 그룹사 수익도 같이 한번 좀 그로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미래에셋증권 탑픽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증권주 안에서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차별화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데 차장님께서는 미래에셋증권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 네. 쪽에서는 이제 뷰티 쪽에서 실리콘2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이제 사실 그동안 기간 조정을 좀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렇죠. 살짝 내려와 있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관련해서 더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는 하락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의 자리까지는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집안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추가로 이제 IR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2분기 경영 실적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리뷰를 좀 하고 향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건데 어느 정도는 그동안의 좀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털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한 12배에서 한 13배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이익률도 거의 뭐 20%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 12배 정도 포워드 PER은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8, 9월 달에 미국 관세 때문에 K뷰티가 전체적으로 좀 주춤했습니다. 데이터도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9월에 지금 뭐 초반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점진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살짝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리콘2를 제가 뭐 K뷰티 쪽에서 지금 탑픽으로 들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그동안 조정받았었던 종목들도 한번 살짝은 좀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2뿐만이 아니라 K뷰티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매수로 삼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실리콘2까지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또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권택중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